잇몸에서 피가 나시는 분들과 입냄새가 심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구강청결제 이런 거 아니고 비싼 약 같은 것도 아닙니다. 돈 안 들이고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부엌에 가지고 있는 재료로 입냄새와 치아 건강 전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3세 서울 강남구에서 49년 넘게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다 은퇴한 의사 박정훈입니다. 80대에도 충치 하나 없이 사는 건강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감기도 걸리지 않는데요. 남녀노소 나이 막론하고 입냄새는 자신만 모르고 남들은 귀신같이 알고 또 쉽게 말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너무 뻔하다고요? 대부분 분들이 아는 방법은 소금물 양치입니다. 대충 입만 헹구고 가글하고 버리는 거죠. 고작 이런 방법만 이야기할 거라면 마인드 빌딩에서 다루지도 않았을 겁니다. 소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남은 세월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우리 부엌에 있는 몇백 원의 소금 한 줌으로 감기 예방부터 잇몸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요즘처럼 건강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때에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을 마인드 빌딩 가족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부터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흔히 아플 때 병원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혹시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병원 방문을 줄여준다면 어떨까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건강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80 중반인데도 충치 하나 없이 사신다는 분, 만성 목감기가 사라졌다는 분, 입냄새 때문에 자신감을 잃었던 분이 이제는 자신있게 대화한다는 분까지. 이 모든 변화의 공통점은 바로 소금물 양치입니다. 소금물 양치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건강법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잘못 실천하고 계신 부분도 바로 잡아 드릴 겸 제대로 알고 실천할 때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먼저 소금물 양치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금물은 우리 몸의 체액과 비슷한 농도로 만들었을 때 삼투압 작용을 통해 입안과 목 부분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소금물이 점막의 부기를 가라앉히고 염증 물질을 씻어내는 원리입니다. 실제로 많은 의학 정보 사이트에서도 소금물 양치가 감기나 인후염 초기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안은 하루에도 수백만 마리의 세균이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단 음식을 먹거나 양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산성 환경이 조성되어 충치균이 더 활발하게 번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금물은 이런 산성도를 중화시켜 충치가 생기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세계 치위생학회 연구에서도 구강 내 산성도를 중화시키는 것이 충치 예방의 핵심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소금물은 면역 세포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입안 점막을 보호하며 침분비를 자극해 세균 증식을 억제합니다. 이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입속이 건조해지기 쉽고 이로 인해 세균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소금물 양치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입이 개운하다, 감기가 올 듯하다가 그냥 지나간다, 치과에 가는 횟수가 줄었다고요? 이런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소금물 양치는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아무 소금이나 아무렇게나 사용한다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를 녹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너무 진하게 만들면 오히려 점막을 자극해 구강이 건조해질 수 있고 너무 묽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특히 아침에는 밤사이 입안에 증식한 세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잠들기 전에는 야간 침분비 감소로 인한 세균 번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편의를 위해 생리식염수를 활용한 양치도 많이 권장됩니다. 약 0.9% 농도의 정제된 생리식염수는 편리하면서도 위생적이라 바쁜 현대인에게 추천할 만합니다. 다만 시중에서 파는 보존제가 포함된 제품이 아닌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 의약품용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안은 우리 몸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가장 먼저 접촉하는 곳이죠. 이 입안을 하루 2번 소금물로 깨끗이 관리하는 것,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면역력과 구강 건강, 나아가 일상 전체의 활력을 지켜주는 기본이 됩니다. 몇백 원의 비용과 몇 분의 시간이지만 그 결과는 수십만 원의 진료비와 수개월의 불편함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이 큰 병을 예방한다는 것, 많은 분들이 몸소 경험하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입속 세균이 단순히 구강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안이 좀 지저분하다고 해서 큰 병까지 생길까 하고 의문을 가지십니다. 충치나 잇몸병 정도야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심장이나 뇌 건강과 연결된다고 하면 대부분 믿기 어려워하시죠. 그러나 실제 의학 연구에서는 입속 세균이 전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잇몸 속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며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그 염증이 쌓이면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혈관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치주염을 일으키는 특정 세균은 놀랍게도 치매 환자의 뇌에서도 발견된 바 있으며 이 세균이 뇌로 이동할 경우 염증 반응을 일으켜 신경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많은 건강정보 매체에서도 입속 건강이 전신 건강의 출발점이라는 의학계의 견해를 자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입냄새나 잇몸에서 피가 나는 증상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런 증상은 단지 입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 어딘가에 조용히 퍼지고 있는 염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입속 세균은 실제로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혈전 형성을 촉진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구강위생은 단순한 청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의 면역력과 순환계의 건강을 지켜주는 첫 번째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방어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줄고 입속 점막도 얇아져 세균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사이에는 침 분비량이 거의 멈추는 시간대가 있어 입속이 세균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양치 시간은 아침 기상 직후와 자기 전입니다. 이 2시간에만 소금물 양치를 제대로 하셔도 세균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는 입안의 산성도도 낮춰줍니다. 세균은 산성 환경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하지만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은 입속을 중성에 가깝게 만들어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염증이 있는 부위의 부기를 줄이고 점막을 안정시키는 작용도 합니다. 마인드빌딩과 함께 만난 많은 분들의 경험에 따르면 하루 2번의 소금물 양치만으로도 잇몸 출혈이 줄고 입냄새가 완화되고 목감기나 비염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80이 넘은 어르신들도 계셨고 이분들 대부분은 병원을 찾는 횟수 자체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떤 분은 소금물이 무슨 약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냐고 의아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약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을 주지만 소금물 양치는 문제의 원인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두 접근법의 큰 차이점입니다. 요즘은 비싼 구강청결제가 시장에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알코올이나 계면활성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구강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금물은 자연 그대로의 성분이며 부작용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정제소금이나 천일염을 사용해 미지근한 물에 희석해 양치하면 비용 부담 없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이 됩니다. 마인드빌딩 가족 여러분, 입안은 우리 건강을 비추는 창입니다. 그 작은 공간의 환경이 우리의 뇌를 지키고 심장을 지키며 면역 체계를 지켜내는 시작점이 됩니다. 하루 한두 번의 소금물 양치가 내일의 병을 막는다면 지금 이 순간 따뜻한 물과 소금 한 줌으로 건강을 챙기는 일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점은 소금물 양치를 잘못하면 오히려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물 양치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매일 양치를 해도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은 잘못된 방법으로 실천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소금물의 농도와 온도를 잘못 맞추는 것입니다. 너무 진하게 만들면 점막이 자극을 받아 오히려 입안이 더 건조해지고 구강 점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침샘 기능이 이미 약해져 있어 이런 자극에 더욱 민감합니다. 반대로 너무 묽게 만들면 살균 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양치를 해도 세균 억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가장 적절한 농도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입니다. 너무 뜨겁거나 찬물은 피하고 체온에 가까운 미지근한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 하나의 흔한 오류는 입안만 헹구고 끝내는 것입니다. 소금물 양치의 진정한 효과는 목까지 닿았을 때 나타납니다. 그저 입안에서 몇 번 헹구다 뱉는다면 입안 청소일 뿐 인후부의 세균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양치할 때는 반드시 고개를 뒤로 살짝 젖히고 아 소리를 내며 목까지 소금물이 닿게 해서 30초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 방법이 어색하다고 하시지만 익숙해지면 목감기나 인후염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양치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양치 직후에 찬물을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양치 후 최소 30분 정도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입안 점막이 회복하고 살균된 상태가 유지될 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금물 양치로 칫솔질을 대신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소금물 양치는 세균 억제와 산도 중화 효과가 있지만 음식물 찌꺼기나 기름기를 제거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따라서 식사 후에는 반드시 칫솔질을 하시고 이후에 소금물 양치를 덧붙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순서입니다. 특히 커피를 자주 마시거나 단 음식을 즐기시는 분들은 식후 30분 정도 지나서 소금물 양치를 하면 충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커피나 단 음식은 치아 표면을 산성화시켜 충치 위험을 높이는데 소금물은 이러한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마인드빌딩이 소개해드리는 팁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처음 양치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루 한 번으로 출발하라고 권해드립니다. 처음부터 너무 자주 하려고 하면 금방 귀찮아지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전 한 번으로 시작해서 일주일쯤 지나면 아침에도 한 번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하시는 소금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첨가물이 없는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 솔트가 더 좋습니다. 정제 소금도 무방하지만 요오드나 기타 첨가물이 많은 경우에는 입안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물 양치는 분명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실천하면 오히려 입안을 자극하거나 기대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양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그리고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라도 올바르게 쌓이면 그 결과는 5년, 10년 뒤에 분명히 몸이 먼저 증명해 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루 중 언제 양치를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소금물 양치를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것이 하루 중 언제 양치를 하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아침과 밤 이 2시간이 바로 양치의 황금 시간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금물 양치를 하는 것은 단순한 청결 문제가 아닙니다. 자는 동안 우리는 면역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수면 중 침 분비는 거의 멈추기 때문에 입안은 건조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입속 세균 수는 기상 직후가 하루 중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면 세균까지 함께 삼키게 되는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갖고 계시는데 이것도 좋지만 먼저 소금물로 양치해 입속 세균을 씻어낸 다음에 물을 마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이런 순서로 바꾸신 분들은 위장이 덜 불편하고 감기도 덜 걸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아침 양치는 하루의 면역 시스템을 깨우는 첫 번째 건강 행동입니다. 목을 보호하고 입속 환경을 정돈하고 위장 건강까지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구강 세균이 장내 미생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아침 양치와 장 건강의 연관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타이밍은 바로 잠자기 전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를 마무리하며 양치질까지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침 분비는 급격히 줄어들고 입속은 밤새 건조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는 세균이 번식하기에 아주 적절한 환경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자기 전 소금물 양치는 입안에 세균이 증식할 밤 시간을 통째로 관리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칫솔질로 먼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한 다음 소금물 양치로 세균을 억제하고 점막을 진정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순서입니다. 외출 후 귀가했을 때도 매우 효과적인 양치 타이밍입니다. 특히 사람이 많은 장소나 병원,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라면 손을 씻는 것만큼 입속 세균을 씻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입과 코 점막은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가장 주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한 균들이 자리 잡기 전에 양치로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직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을 가진 분들 중에는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손을 씻고 소금물로 입을 먼저 헹구는 습관을 들인 후 만성 기침이 개선되었습니다. 하루 2번 마음에 새기면 건강 노화로 가는 지름길을 발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실천하고 계시지만 관건은 얼마나 꾸준히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느냐입니다. 소금물 가글에 더해 우리 일상에서 함께 실천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생활 습관에 대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구강 관리는 소금물 가글 하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른 좋은 습관들과 함께 할 때 그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사실 몸소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은 침 분비를 촉진하고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어 세균 번식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제된 물 한 컵을 마실 때마다 우리 몸의 자연 정화 시스템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물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특히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49년 동안 환자를 만나며 경험한 바로는 하루에 6잔 이상 물을 마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후염이나 구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빈도가 훨씬 낮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수분이 충분한 몸에서는 침 분비가 원활해지고 이는 소금물 가글의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습관은 코로 숨쉬기입니다. 입으로 호흡하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합니다. 특히 밤에 자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건조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코로 숨쉬는 연습을 의식적으로 하면 입안의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5세 박명수 할아버지는 항상 입이 건조하고 아침마다 목이 아파서 고생하셨는데 소금물 가글과 함께 코로 숨쉬는 습관을 들이신 후 이런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도 목이 편안해요. 전에는 물을 한 컵 마셔야 겨우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어나자마자 대화가 가능해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식이 습관도 구강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단 음식이나 산성 음료를 많이 섭취하면 입안의 환경이 산성화되어 충치균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이런 음식을 드신 후에는 30분 정도 지나서 소금물 가글을 하면 산성화된 구강 환경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음식을 먹은 직후에는 가글하지 마시고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으로 인해 약해진 치아 범랑질이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구강 건강을 위해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침 분비도 줄어들어 구강 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를 무의식적으로 꽉 물거나 갈게 되어 턱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매일 10분이라도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 구강 건강에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한 특별한 조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연령대의 환자들을 만나며 발견한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합을 선택해서 사용해 보세요. 계절성 알레르기나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물에 소량의 베이킹소다를 첨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87세의 김현숙 할머니는 매년 봄이면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하셨는데 베이킹소다가 첨가된 소금물로 아침 저녁으로 가글을 하신 후 증상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콧물이 계속 목으로 넘어가서 항상 목이 간질간질했는데 이 방법으로 가글하니 한결 편안해졌어요. 병원 갈 일도 많이 줄었고요. 녹차를 활용한 소금물 가글도 효과적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구강 내 염증을 줄이고 항균 작용을 합니다. 물 대신 미지근한 녹차에 소금을 타서 가글하면 일반 소금물 가글보다 더 강력한 항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72세 이종우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시작한 후 만성적인 입 냄새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내가 더 이상 제 입 냄새를 지적하지 않아요. 대화할 때도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소금물 가글과 함께 혀 클리닝도 반드시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입 냄새의 주요 원인은 혀 표면에 쌓인 세균입니다. 매일 아침 혀 클리너나 숟가락의 뒷면으로 혀를 부드럽게 긁어내면 입 냄새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80세 윤미자 할머니는 평생 입 냄새로 고민했는데 소금물 가글과 혀 클리닝을 함께 시작하니 일주일 만에 달라졌어요. 지금은 손주들이 할머니 입에서 냄새가 안 난다고 놀랄 정도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는 65세 정현철 씨의 경우입니다. 정 씨는 당뇨병으로 인한 잇몸 질환에 오랫동안 시달렸습니다. 소금물 가글을 시작하기 전에는 매번 칫솔질을 할 때마다 피가 났고 잇몸 통증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소금물 가글을 꾸준히 실천한 후 점차 증상이 완화되었고 지금은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잇몸 질환에 더 취약하다고 들었는데 소금물 가글로 관리를 시작한 후 치과 방문이 확실히 줄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소금물 가글의 힘은 단순히 입과 목의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체는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구강 건강의 개선은 전신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구강 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78세 홍길동 할아버지는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후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목이 자주 아파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혈압도 더 안정되었고 감기도 덜 걸리게 되었죠. 물론 소금물 가글이 직접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것은 아니지만 구강 내 세균이 줄어들면서 전신 염증이 감소하고 이것이 전반적인 건강 상태 개선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상에서 소금물 가글을 더 쉽게 실천하는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매번 소금물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용 생리식염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반드시 의약품으로 분류된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파는 일반 생리식염수는 보존제가 들어있어 입안에 직접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생리식염수는 개봉 후 이틀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보관할 경우 공기 중에 세균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소포장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20ml 소포장 생리식염수가 많이 나와 있어 한 번 사용 후 버릴 수 있어 위생적입니다. 또한 여행이나 외출 시에는 미리 작은 휴대용 병에 소금물을 담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3세 김정숙 할머니는 외출할 때마다 작은 병에 소금물을 담아 가지고 다녀요. 식사 후나 사람 많은 곳에 다녀온 후에 바로 가글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이 습관 덕분에 요즘엔 감기도 잘 안 걸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 심장 질환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구강 내 염증이 당뇨병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치주 질환과 알츠하이머병과의 연관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물 가글은 단순한 구강 관리를 넘어 전신 건강에 기여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고 만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간단한 예방법은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소금물 가글이 전문적인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치주 질환이나 충치가 있는 경우 또는 지속적인 목의 통증이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나 치과 의사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소금물 가글은 예방과 일상 관리를 위한 보조적인 방법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까지 소금물 가글의 다양한 효능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건강 습관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건강이 좋아지지 않듯이 하루아침에 건강이 나빠지지도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소금물 가글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변화는 서서히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입안이 더 개운하다는 느낌부터 시작해서 점차 감기 빈도가 줄어들고 치과 방문이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인드빌딩 가족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소금물 가글 방법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전에 미지근한 소금물로 30초 이상 천천히 가글해 보세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곧 일상의 중요한 일부가 될 것입니다. 건강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한 우리 마인드빌딩 가족 여러분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갑니다. 그 작은 실천 중 하나가 바로 소금물 가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인드빌딩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금물 가글로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또는 오늘부터 시작해 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 건강을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마인드빌딩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를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멤버십 가입 링크를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오늘도 마인드빌딩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소금물 한 컵으로 시작하는 건강한 하루,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마인드빌딩 가족 여러분.